최재형 목사를 좀 봤는데 제가 뭐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뭐 구글, 뭐 그다음에 몇 개 이제 검색 엔진으로 최재형을 갖다가 막 쳐봤어.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별로 안 나와서 뭐 이 정도면 내가 그 아는 만큼 아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NK 비전 2020을 딱 쳐봤어요. 와, 그랬더니 거기에 최재형 목사 관련된 사항들이 우르르르 뜨는 거예요. 우르르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4시, 5시에 일어나요. 나이 들어서 그래. 옛날 같으면 저도 진짜 손자 궁둥이나 두들기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저기 제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 온양의 시골 구석에서 이제 그 아랫목에서 손자 그냥 빨개 벗겨놓고 궁둥이나 두들기면서 에헴하고 있을 그런 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눈이 빡빡 떠지거든요. 그러면 4시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뜨거운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면서 뭐 신문도 보고 뭐 소설책도 보고 뭐 그다음에 뭐 기록도 볼 때도 있고 핸드폰도 보고 막 그러는데 NK 2020을 그 NK 비전 2020을 딱 쳐봤더니 최재형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최재형이 61세래요. 61세면 몇 년생인가? 잘 모르겠네. 한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61년생이고, 61세이고, 태어난 곳은 양평이에요. 양평인데, 대학을 어디 나왔나? 본인이 적어 놓은 거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대 신학과와 안양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안양대가 있는데 안양대가 옛날에 무슨 신학대학이었는데 그거 제가 안양대학교가 무슨 그 신학대학이었어요. 근데 안양대 신학과와 거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고대 가가지고 고대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겠죠. 미국 시민권자래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이럴 때 미국에 가가지고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8년에 NK 비전 2020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NK가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에는 뭐 노스코리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NK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코리아래요. 뉴코리아. 근데 왜 뉴코리아냐?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 다음에 이제 재외 동포들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뉴코리아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NK 비전 2020에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종교, 역사, 언론, 경제, 문화예술 이렇게 5개인데 종교는 동북아 종교위원회, 역사는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언론은 오작교 포럼, 경제는 남북동반 성장위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문화는 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5개 그 분과를 갖다가 거느린 제법 큰 조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 사람이 그 신학과에 신학과 나와가지고 뭐 어쨌든 목사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요 희한하게 미주의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미주 장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 석사를 받았어요. 아니 총신하고 장신은 다른 데인데 교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신 나와서 쭉 올라가든지 장신 나와서 쭉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신대도 다니고 장신대도 다닌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풀러 대학교에서 선교대학원 선교 목회학인가 뭐 그 박사 받았다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1998년이면 아직 30대이고 목사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NK 비전 2020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분과를 5개나 만들었지? 이게 가능한가? 뭐 능력이 있나?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문화예술위원회예요. 4개가 쭉 있다가 2020년 11월 20일에
2020년, 그러니까 좀 3년 전, 4년 전이네요. 11월 26일에 그 NK 비전 2020의 4개 분과에다가 하나를 더 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 전에 이름이 뭐냐면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쭉 그것도 찾아보니까 여기에 축사를 보낸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누가 축사를 보냈냐? 김두관 의원, 그다음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현직 의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통일염원 75주년 그 남북평화미술전 NK 비전 2020 문화예술위원회 창립 전에 축사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단순히 그냥 재미 목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북한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저는 사실은 북한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언제 갔었냐면은 2013 정리를 하면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 7월 24일에도 갔고, 그 다음에 2014년 봄에도 갔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2015년에도 갔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북한을 그냥 마구마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진경찰서에서 그 최재형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조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난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판문점 선언까지 했었는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이후에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는데 잠깐만요. 그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기독교교회협의회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이고 그런 그 단체인데, 여기서 그 최재형 목사 그 왜 그 조사하냐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건데 최재형 목사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수사규탄 기자회견. 저 가운데 최재형 목사 보이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거기 인권센터 그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보다 못 봤어요. 뭘 못 봤느냐.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여행기를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올렸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한 군데다만 올린 게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저기가 어디냐면 평양의 혁명열사능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 누가 있냐.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김정숙 열사라고 하더라고요. 최재형 목사가 김정숙 보고 김정숙 열사래. 그러면서 혁명열사릉을 그 방문을 했는데 저게 이제 그 혁명열사능인데, 조금 저기 제가 그 보여준 사진 보시면은 김정숙 열사 이른바 김정숙 열사 그 저런 그 묘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저기 제가 보여준 게 조금 저게 다 이제 북한의 그 담당하는 그 고위 관료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오른쪽에 보면 여자 있잖아요. 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저 김정숙 동지라고 되어 있네. 저게 김정숙 동지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는 저게 김책으로 보이는데, 김책 공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책 공대를 북한의 제일 그 좋은 공과대학을 이름 붙인 김책 동지.
김책도 동지고 김정숙도 동지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저런 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도 막 숙이고 저런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조국해방전쟁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참석을 갖다가 했어요. 그거 한번, 저거예요. 저게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혁명 열사능은 그건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숙도 들어가 있고 김책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 또 묘지를 또 만든 거야. 그 묘지가 조국해방전쟁 6.25죠.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에 초청받아가지고, 초청받았다고 그거에 나와요. 그 자기 그 북한 그 기행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방문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그 어떤 그 안내원 동지가 딱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오늘 그 조국해방전쟁 참전 인민군 열사묘 개관식 있는데 거기 참석하시라요 해가지고 저렇게 참석한 거예요. 저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제가 그 사진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저게 그 혁명 열사묘에 그 개관식에 참석한 저거고요. 저거 말고 김정은이 저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김정은 봤다고 뭐 자랑해가지고 막 글 올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 카톡이잖아요. 저 카톡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디서 보냈느냐 보이잖아요. 지금 평양입니다. 심카드 구입해서 반가워라. 그 다음에 내일 서울로 일정대로인가요? 사진은 많이 찍으셨고요. 내 일정 변함없어요. 저 옆에 있는 그 사진 나와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 보냈다고 또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제가 저런 자료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다 본인이 여행기를 갖다가 쓴 게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100개도.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다 진짜 막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보면 또 다 까먹으니까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 정리를 했는데 그 노트를 또 딱 하고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연합뉴스 TV 갔다 왔는데, 연합뉴스 TV 내려가지고 노트를 찾는데 그 노트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내미 보고, 야, 저거 아빠 그 노트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진 보고 하느라고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은 저 사람이 2014년에는 제가 확인한 것만 2번이에요. 2014년에 봄에 방북해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 내 김정일, 김일성 전용 열차 집무실을 참관했대요. 그 다음에 그 2014년 9월에 봄에도 갔다 오고 9월에도 갔다 왔는데, 9월에 갈 때는 심양에서 북한 영사관에 비자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고려 항공편으로 잘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런 거 이렇게 막 찍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향이 양평이랬지. 고향이 양평이란 말이에요. 양평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용문산이 있어요. 그런데 6.25 때 일사 후퇴 있고 막 이럴 때 그 용문사 근처 지평리에서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니까 미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중공군을 폭격을 갖다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폭격했는데 파편이 잘못 튀어가지고 그 최재형 목사,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 어머니의 가슴에, 본인 말인데, 파편이 10개가 박혔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 북한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보면은 북한은 정당한 나라래. 북한 보고 정당한 나라래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고 있느냐? 미국 등이 북한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국하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북한을 왜곡해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대요. 뭐 언즉선 뭐 그럴 수 있지. 뭐 말로는 뭘 못해요? 아니 말로는 나도 뭐 서울대 의대 지금 들어가 말로는 나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 아 말로는 나 뭐 서울대 의대만 가겠습니까? 말로는 뭐 내가 하버드 의대도 갈 수 있고 예일대 로스쿨도 갈 수 있고 말로는 다 하지. 그런데 그 북한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헌법을 철저하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런데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하는 거래. 그러니까 헌법 따로 실제 따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는 뭐 종교 자유 뭐 그냥 마음대로 믿어라. 뭐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아니면 뭐 알라신을 믿든 마음대로 믿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알라 믿고 뭐 그러면 다 잡아가가지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유동성 있게 제한할 뿐이다. 목사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종교 실태를 왜곡해가지고 이거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송두율이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내재적 접근법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젊은 여자 국회의원의 뒤통수를 돌로 17번이나 가격해도 그래도 쟤는 저놈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그럼 다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거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그 어제 배현진 의원 뒤통수 가격한 고만한 또래 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역 뭐 20년인지 뭐 교화형 했다면서요? 왜 교화형을 갖다가 했냐? 아니 한국 텔레비 봐가지고 그 교화형 한다면서 그래도 저런 송두율이나 그 다음에 최재형이나 저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전혀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전혀 없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한교회는 가짜 교회래요. 남한교회가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가짜 교회 다니네. 그러면 진짜 교회 찾아서 북으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남한이 왜 가짜 교회냐? 미국식 자본주의가 남한의 교회에 도입돼 가지고 성공지상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신학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남한 교회 가짜고 미국 교회 가짜고 북한 교회는 다 그 유동성 있게 제한되니까 북한은 교회가 없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뭐 이런 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왜 교회를 다니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쫙 씻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뭐 주체사상 믿어야 되나? 근데 이건 그렇다고 치고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북한의 그 북한 왕조의 일대 뭐 황제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봉건 왕조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역사책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사학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왕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대 왕조 김일성, 2대 왕조 김정일, 3대 왕조 김정은 그 공통점은 뭐다? 피가 같다. 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 이렇게 쭉 그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그 뭔 말이지? 그러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럼 그게 막장 드라마인가?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러면 아빠가 다른가? 그러면은 이것도 막장 드라마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간 거는 그 사람들이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는지 의혹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때 김일성하고 YS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꿈쩍 못했어요. 급이 틀렸는데 이승만하고 이승만 대통령 후임이 실질적 후임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은 나이도 비슷한데 김일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습게 봤어요. 왜 우습게 봤느냐? 박정희는 그 군인 하다가 이제 정권 잡은 사람이고 나는 1945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15년 동안 북한을 갖다 이렇게 다스리고 나는 전쟁을 갖다 내가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내 급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도 형편없는 나라였으니까 쭉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1992년에 YS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눈에는요 YS는 햇병아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북한을 50년, 60년, 70년, 30년 넘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됐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워낙 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YS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수령이 됐잖아요. 수령동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수령동지가 이렇게 된 게 혈통으로 된 게 아니래, 최재형.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최 목사님, 어떻게 김정일이 수령이 됐습니까? 그 양반 대답은 뭐냐면은 김정일 장군님은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탁월하신 분이라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서 낙점이 된 것이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18년 6월 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보법 위반으로 그때 국정원도 아니고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가 언제입니까? 판문점 선언 직후.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을 정도로 상당히 진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보면 볼수록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찾다가 이러다가 이제 감당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스크롤이 쫙 내려갈 정도로 무지하게 북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고 맥락이 맞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우리 주성님, 우리 수령님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걱정이 되냐?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수 안박됐잖아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 박탈됐어요.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 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대 김일성, 김정일 주석과 수령님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돼. 폄훼할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계승해야 된다고 그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그냥 말실수로 우리란 말이 나왔나? 우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게 이런가?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의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빨리 그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법무실장 4년 반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국방부에서 군인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한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TF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 미군 부대를 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게 설치를 갖다가 했지만 그게 총리실에 설치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독립된 아무 그것도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국방부에다가 설치했을 뿐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많이 아냐면 국정원에서 진짜 일하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군 대미 관계하고도 중요하고 그때 막 대추리 사건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국정원에 아주 굉장히 에이스급 되는 분들이 그 단장 특보로 와가지고 상근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진짜로 아주 핵심적인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IO라고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이제 후배들 그런 그 친구들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국정원이요 대공수사권 박탈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수도 원복해야 되고 국수도 원복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그 뭐 파우치 같은 거 받은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안 좋은 거죠. 그걸 왜 받습니까? 저는 진짜 진짜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심각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최재형 같은 사람이 영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영부인 뭐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뭐 그런 거 그 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똑같아 가능한 거잖아요. 볼펜이라고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샤프인데 이거 제가 빨간색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빨간색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간첩들이 뭐 합니까? 독침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무방비로 이게 녹화가 될 정도였으면 진짜로 최재형 같은 사람들 정청래 말대로 고도로 훈련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독침 꽂아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가 피습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때 뭘 했는지 물론 그때는 그 대통령 사저가 한남동에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서초동 그 개인 사저에서 그 대통령 공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때니까 서초동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게 말이 되나? 국정원에서 뭐 하고 있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돼버렸나?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최재형에 대해서 그 리서치를 해보면 할수록 진짜로 그냥 소름이 쫙 끼친다고 생각 들고요. 최재형이 지금 한국에 있대요. 저는 빨리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부터 그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목사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일인가? 그 다음에 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자주 가면서 저런 식으로 대접받는 재미 교포가 얼마나 될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거물 아닌가? 거물이니까 저렇게 뭐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막 북한 찬양한 이야기 엄청나게 써놨어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평양에서 뭐 미식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식을 맛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뭐 평양에 인터넷도 되게 빠르대. 뭐 그러면서 뭐 한국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뭐 그다음에 뭐 핸드폰 아니라 뭐 손전화라고 그러는데 뭐 그 손전화도 뭐 잘 되고요. 뭐 그래서 내가 저 카톡도 보냈잖아. 뭐 유심칩 사가지고 막 그런 식이에요. 뭐 만사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그 영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었나? 저는 사실은 무슨 뭐 파우치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그 유쾌하지 않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뭐 선거한다 뭐 한다 그래서 어수선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총선 있고 하니까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그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